구독, 좋아요. 패턴을 시작한 게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어요. 이게 나는 원래가 사진을 했어요. 기사 생활까지 하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의상 공부를 해가지고 전망 있는 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학원 다녔다가 학원 다녀가지고 또 안 되거든요. 개인지도 좀 한 3개월 받고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 안 배우고도 바로 아르바이트를 3군데까지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정도로 앙드레긴 같은 경우도 사실 내가 그 당시 거기 들어갈 때만 해도 젊은 나이였었거든요. 보통 그 패턴사 하면 40대 초중반을 제일 알아줘요, 원래. 거길 도전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 앙드레김하고 그 면접을 보면서 떨어보긴 처음일 거예요. 앙드레김이 체격도 크고 흰 그 탁자 큰데 그 앞에서 그 면접을 보는데 좀 그거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그런지 잘 맞았어요. 네, 저는 뭐 직장이고 아버지랑 둘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그레이딩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패턴 손으로만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캐드에 넣어서 입력하고 데이터화 시키고 조금씩 보정할 건 보정하고, 그리고 뭐 그레이딩 할 거 그레이딩하고 데이터를 누적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부인복이면 부인복, 캐주얼, 뭐 이렇게 아동복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권 잘하는데 딴 걸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앙드레김이 있으면서 드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캐주얼, 부인복, 아동복, 다이마루, 뭐 운동복 안 해본 게 없어요,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 사무실을 하면 나처럼 경험이 많으면 오는 손님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여성복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남성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동복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리고 또 약속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정한 약속은 100% 지켜요. 나 한 건도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켜본 적은 없어요. 일본 야쿠자 두목이 한국에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으로 가봉을 하러 가는데 야쿠자 두목이 왔다니까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또 이제 가봉을 하러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거길 들어가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거기 가서 그 가봉을 하는데 사실 가봉은 그 야쿠자 두목이라서 혼자 굽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키도 나만하고 생긴 것도 얄쌍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매너가 그렇게 좋더라고. 몇 번씩 절을 해가면서 인사를 해가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인사를 잘해요, 원래. 진짜 가봉을 가서 떨어본 적이다. 뭐,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런 브랜드들, 그런 고급 브랜드들인데 와가지고 패턴을 망해서 우리 패턴사가 패턴을 망쳐가지고 왔다, 이거 좀 살려달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덕분에 옷 잘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골 손님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앙드레김이 사실 대단한 사람인데 그 내 패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을 때 그 패턴을 얼마만큼 잘 떠주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쏙 마음에 드는 거야. 그 바람에 그 마지막에 내가 이제 저쪽에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마지막 날 이제 가겠다고 나오니까는 문 앞으로 막아서면서 못 간다고. 그렇게 순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그래서 그게 사실 나는 지나놓고 생각하지만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옷뿐이 몰라요, 그분은. 그 옷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딴 데로 간다고 했을 때 못 가게 막은 게 그게 가끔 눈에 선해요, 솔직히. 가장 보람을 느낀 거는 세계적인 배우 브룩 신즈를 가봉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항상 자부심 갖고 있어요, 솔직히. 앙드레김이 있을 때 영화 배우, 가수, 정재계 유명 인사들 VIP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옷을 많이 했죠.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추구하는 건 나는 그래요. 어느 정도는 들어주겠지만 아닌 거는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그 보통은 이게 동 사람들이 이제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지만 옷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잘못된 거는 내가 이제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또 특히 뭐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스펙을 적어 오는 것도 바란스가 안 맞는 경우는 내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고쳐주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나를 믿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패턴을 좀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다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 소개로 오는 사람들은 100% 나를 믿고 하지.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딴 데서 이제 패턴을 했다가 실패를 본 사람들. 그 나는 이제 해주는 게 거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사항이 안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1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5만 원에 했다 이거야. 5만 원에 해가지고 수정 두세 번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럼 내가 10만 원짜리가 더 싼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가격도 그렇게 하고 옷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걸 지적을 해줬을 때 그걸 꼭 고집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뿐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건 100% 수정할 수뿐이 없고 거의 받아들이는 사람이 90%는 받아들여요. 그 지방에서도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구, 의정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방에서도 오고 또 외국에서 이제 오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큰 업체들이 많아요. 시장도 이 소규모로 하는 데보다는 우린 동대문 뭐 이쪽 그 신당동 그쪽에서도 오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신서동에서 자기 개인 매장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공장을 통해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가 일을 해보면 알거든요. 손댈 데 없이 패턴대로만 박으니까 옷이 잘 떨어지더라. 그렇게 되면 최고거든요. 근데 어떤 건 패턴대로 했는데 옷이 이게 전체 바라수도 안 보고 찐바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패턴 때문에 애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소개를 많이 해요. 일본 것도 좀 해요. 나하고 지금 한 2년째 거래를 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는. 카톡으로 작식 주고받고 사니까. 나하고 이제 거래를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를 믿고 나한테 이제 맡기면 크게 수정할 거 없이 바로 메인 작업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거래처 사장 얼굴도 모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요. 이거 저기 바란스 안 맞고 하니까 그냥 늘려줍니다. 그리고 아예 어떤 경우는 물어보지도 않고 해줘요. 그래 놓고서 왔을 때 이거 이래야 돼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옷을 만들어 보면 훨씬 편하고 좋거든요.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 잘해줘야 돼요. 저 사람들은 이제 그 옷이 잘못 나오면은 거래처 끊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장 거를 사실 신경을 더 써요. 선이죠. 물론 스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스펙은 뭐 기본으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 선을 봉제하기 가장 좋은 선. 디자인에 문제가 안 생기면서 이런 선을 많이 굴린다거나 덜 굴린다거나 그 옷은 선이 좌우한다고 볼 정도예요. 그 선 자체에서 핏이 움직입니다. 샤프를 그려놓고 이걸 안급으로 잘라야 되느냐 바깥급으로 잘라니까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그린 상태에서도 가이지를 하면서 내가 조금씩을 조정을 해요. 선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얘기하는 선은 사이바 선이라든가 각종 이 선이 들어갔을 때 디자인에 큰 무리가 없으면서 봉제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을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 개발실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 패턴사 월급이 지금은 억대 연봉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싱사들 있지, 건물 차지하지.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주 큰 브랜드 아니면 개발실을 없애는 추세예요. 이 패턴실이 생기는 거죠. 압구정동하고 신당동에서도 했었어요. 내가 패턴 사무실을. 거기서 할 때는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나는 비싸게 받았고 특히 그 신당동의 그 제일평화 거기는 사실 브랜드 뺨칠 정도로 디자인도 복잡하고 단가도 높아요. 거기에서는 나 자켓 같은 경우 한 15만 원씩도 받고 해줬어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여기서는 내가 조금 단가를 낮춰서 해. 여기는 또 집세도 좀 싸고 너무 고가의 그걸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씩 단가를 낮춰주면서 잘해주자. 그게 또 막 먹힌 거예요. IMF 전까지는 경기가 호황이었어요. 다이마루를 전문으로 해서 돈을 보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기초 생산이 천장대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치면 만장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즘은 공장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장수는 작고 장사가 안 되니까 공임은 더 깎자고 하고 나하고 거래하던 공장들이 문 닫은 데도 많아요. 앞으로 더 힘들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야죠. 뭐 딴 방법 없어요. 얼마 전에 이게 넷플릭스 18개국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경합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디자이너 김민주 디자이너라는 분이 우승을 한 거죠. 뭐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기생충, 봉준호 감독, 뭐 방탄소년단. 흐름에 되게 과도기인 거죠. 여성복만
이 언급하는 어플인데 거의 2,000개 넘는 업체가 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과포화 상태고 패션에 진짜 민감한 거죠 우리나라가. 뉴욕에서 패션쇼를 했다. 심지어 다음날 아침인데 동대문 시장 가면 그런 옷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밤 시장, 낮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으로 공장들이 풀가동될 정도로 패션이 발달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당장 내가 사고 싶은 옷 주문하면 내일 모레 그 옷이 날아오고 배송되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는데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뭐 사드, 일본이랑 지금 뭐 관계가 틀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 동대문 시장인데 단지 그 두 개의 여파로 지금 문 닫은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두 개의 나라에 의해서 흔들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해외적으로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 굉장히 저는 과도기라고 봐요.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 호황이 잘 이어져 오다가 이 상황에서 과연 의류 업체끼리 이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가. 패션 관련 우리나라 패션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국민들이 모를 정도로 패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분야가 엄청 적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홍보만 어느 정도 되더라도 국제적으로 이거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터넷 시장이 그만큼 열려 있고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만 해도 알 거예요. 의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인스타그램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브랜드가 많다는 걸 느낄 정도로 그 발달되어 있는 걸 정부가 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개 과가 뭐 신설되고 이 정도는 솔직히 뭐 무리라고 봐도 한 일개 실무자만 생겨도 보면 이 발언권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시일 걸리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움직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협조가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패션 산업이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패션도 뜨지 말라는 법 없어요. 디자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개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죠. 정부에서 좀 많은 협조가 있어야 우리나라 이 봉제 사람이 클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이 자켓이라고 하잖아요. 자켓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저희 의류업계 사람들은 밑갓이라고 불러요. 덮개. 이 덮개를 후다라고 부르고 단작이라고 부르고 우아 단작, 시아 단작 이런 식으로 죄다 일본어라는 거죠. 언어의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이 담겨있다, 혼이 담겨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한 게 뭐예요, 의류 시장이? 우리나라 의류 시장이 일본보다 훨씬 발달돼 있고 사실상 뭐 저희도 우리나라 옷 브랜드 비싼 것들은 되게 비싸잖아요. 개모임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보다 물가 그 높은 사람들이 개모임에서 옷을 사러 올 정도로 그만큼 우리 지금 한류 열풍도 그렇고 의류 산업도 그렇고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개인의 힘으로 바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의류 연합 뭐 이런 뭐 많이 있지만 잘 안 뭉치는 게 현실이고 개인별로 옷 만드는 사람부터 해서 인터넷 하루에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 수많은 업체부터 해서 세상에 이만큼 그 의류 관련해서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가 없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얼마만큼 우리 의류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세계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인 그런 디자이너가 우승을 하고 이런 것도 심지어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지금 모르는 게 현실인데 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개개인이 또는 의류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이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10년, 20년 지나고 우리 아들 세대에 가서도 후다, 밑가시 똑같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저는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의류 가장 호황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발달돼 있어요. 더 발달돼 있고 더 많은 시장이 있고 더 큰 시장이 있고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인터넷 시장도 발달하고 특히나 안타까운 건 패턴사들의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거의 다 보면은 지연, 아들, 친척, 거진 다 그래요. 패턴사들 알아보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 하면 우리 고모가 뭐 패턴사에서 우리 아버지가 패턴사에서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레이딩부터 해서 하다못해 패턴을 만들어 놔도 옷이 막 이상하게 나오고 얼마나 빠릅니까 패턴 시장이 밤 시장 낮 시장 돌아갈 정도로 조금만 실수가 일어나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패턴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진짜 공장 갖고 잡일부터 해서 뭐 봉제하고 어쩌고 하고 5년 10년 지나야 이제 그레이딩 또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패턴사 조금씩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세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들 얼마나 많은데 사실상 그 대학에서 배워 나와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거는 현장에서 이제 막 벽에 부딪히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나 패턴사 분들이 제일 많이 알겠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쉽게 접근을 했어요. 아 이거 그냥 뜯어놓고서 찍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도 해봤고 그냥 자루 재서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게 안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막상 해보면은 옷 하나 놓고 10사람이 되면 10사람 다 다른 스펙이 나온다는 거죠. 막상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본인이 해보면은 이 아물선 하나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레이딩 해갖고 늘어나면 또 이 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좌절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체험해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되게 예민하게 해서 하는데 막상 현장에 처음 나와서 이제 학원 내서 뭐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작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대량 생산해놨는데 서로 봉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대학에서 의상학과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 힘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끈기를 갖고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딴 거 없어요, 이거는. 8시간 잔다고 그러면 5, 6시간을 줄이고 서너 시간을 줄이면서 자꾸 복습하고 연습하고 의상학과 나오거나 학원 나와가지고 패턴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보조 생활을 견디고 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싫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 뭐 1년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나마 나는 이거를 참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이걸 안 배웠으면은 뭐 하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정년도 없고 내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한 10여 년 이상 더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규모에 비해서 이 디자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배우고 있는 거라든지 배웠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쓰는 용어와는 다르게. 근데 사실상 현장 나가보면은 뭐 죄다 뭐 제대로 된 일본어도 아닙니다. 변형된 이상한 일본어들 뭐 오마데, 뭐 왁기, 뭐 우라, 사카 난생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공장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들 동네에 한번 그런데 견학도 한번 가보고 특히 뭐 방학이라든지 시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에 그런데 가고 뭐 아르바이트 하다못해 뭐 잡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나 지금 뭐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것보다는 더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한번 기회가 되셨으면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만족할 수 있는 패턴을 떠주는 게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대신에 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정력을 갖고 사면은 다 잘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되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봐요, 내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심폐소생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패턴 망치신 분들이 많이 와서 그 멈춘 심장들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저 말고 패턴 관련해서 많은 실패를 보신 분들은 뭐 찾아주시면은 심장이 다시 뛰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면 사람들이 좀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은 많이 보는 콘텐츠들이 이 뭔가를 달성하는 뭔가를 이뤄가는 그런 콘텐츠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은 안 됐지만 조금씩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패션 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몇 개 지역구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한 정부 예산들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그걸 또 알아가지고 자기네 공장 전체를 바꾸신 사장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걸 전혀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의류업계에서 몰라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걸 알아봐서 요구를 한다든지 정부의 담당자 실무자들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오히려 그걸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좀 의료업계에서 먼저 이런 거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를 못해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과포합니다. 보면 인터넷에 그 수많은 디자인과 수많은 업체들 이 살 사람보다 팔 옷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지금 그 현실을 정부에서 안다면은 좀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외수 시장을 통해서 모색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를 한번 좀 정부 기관 협업해서 같이 뭐 유튜브 콘텐츠를 구성한다든지 하면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무리수긴 한데 역사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누군가의 시도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시도해서 안 되면은 그걸 또 보고서 다른 사람이 시도해서 언젠가는 뭐 되는 거고 시작한다면 물꼬만 터준다면은 언젠가는 뭐 되지 않을까.